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계산 작업 열어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계산 작업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실 때 40분 안에 문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약한 부분, 대부분이 다 함수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분석 작업이나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계산 작업 하시는 것이 시간을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표 1에서 응시일이 C3에서 C9, 응시일 C3에서 C9. 자, 이 오른쪽 C3에서 C9 영역 있죠? 여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을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단 요일을 계산 시에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시오 그랬네요. 함수는 if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답을 달아야 되는 셀이 D3번이죠. 자, 여기다 커서 놓으시고 if 함수와 weekday 함수 사용하라 그랬죠. 자, 는 하신 다음에 if 만약에 이런 뜻이죠. if 함수 입력하시고 자, 마법사 창 띄우셔서 자, 먼저 조건을 달아줄 건데 자, 먼저 조건이 요일을 알아야 되니까 weekday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weekday 함수는 리턴 값이 숫자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요일을 따질 건데 조건 안에다가 weekday 함수를 사용한 값이 저희가 평일을 가리기 위해서는 수치값이 월요일이 1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평일이면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1, 2, 3, 4, 5죠. 그 다음에 주말은 6, 7이 되죠. 그래서 평일을 가릴 때는 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평일은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한 것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고 5보다 크면 6, 7이죠. 그러면 주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을 쓰실 때에도 자, 위크데이 사용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 5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보셔가지고 참이면 평일이죠. 그러지 않으면 주말이죠. 자, 함수 입력 창에서 지금 여기 조건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조건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자, 이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weekday 함수에 인수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weekday 함수에 인수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weekday 함수의 이름을 딱 찍으면 마법사 창이 weekday 함수 창으로 바뀌죠. weekday 함수로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먼저 시리얼 넘버니까 날짜죠. 응시일을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weekday 함수는 문제에서 월요일이 1이 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인 경우에는 유형을 2로 지정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확인 란추 누르지 마시고 위에 함수 입력, 수식 입력 줄에서 if 함수 눌러봐 가지고 빨간불 없어졌죠. 자, 확인하신 다음에 별 이상 없습니다. weekday 함수 에러 안 떴죠. if 함수 에러 안 떴죠. 자,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표 2에서 중간고사 G3, G9 표 2에서 중간고사 G3, G9 그다음 기말고사 H3에서 H9 여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학점 기준표를 참고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자, 아래 학점 기준표가 있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가지고 학점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각각의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한다. 사용하는 함수는 average와 hlookup을 사용하시오 그랬네요. 자, 여기서 hlookup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검색을 할 때 가로 방향으로 검색하는 것이 hlookup이에요. 자, 평균점을 구해서 평균 점수를 가지고 60점 미만이냐 70점 미만이냐 80점 미만이냐 90점 미만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죠. 검색을 하는 방향이 가로 방향이면 hlookup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평균 점수를 구하고 그 구한 점수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찾기 함수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거는 average가 들어갑니다. 자,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 셀 I3번에다가 셀 포인트 두시고 는 하신 다음에 hlookup마법사 창 띄우시고 자, 찾는 값은 평균 점수죠. 그래서 average 자, 평균 점수를 찾는데 average에 인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average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법사 창이 average 평균 창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점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 들어가는 부분에 클릭하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범위 지정. 자, 다음 다시 hlookup함수로 돌아갑니다. 확인 단추 누르지 마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hlookup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평균 점수를 구했어요. 이 평균 점수를 구했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어디에서 찾을 거냐 그러면 자, 이제 범위 지정해야 되죠. 자, 아래쪽에 테이블 어레이 이 부분입니다. 자, 범위 지정하기 위해서 아래 학점 기준표에서 자, 0점부터 시작해서 아래 90점 이상 100점 이하까지 A 학점 나오는 부분 범위를 잡아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찾은 다음에 가령 예시를 87.5가 나왔어요. 87.5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겠죠. 자, 여기서 찾았으면 이 점수를 그대로 써먹는 게 아니고 이 점수가 포함된 학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열번호는 이 범위 지정한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행번호는 여기다가 3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찾을 때 지금 정확하게 몇 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로 잡혀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true 값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true. 자, 그러면 hlookup함수가 다 입력이 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average 함수 빨간불 안 떴어요. hlookup함수 빨간불 안 떴어요. 자, 그러면 확인. 자, 학점 찾아졌으면 자동 채우기 할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지금 자동 채우기 쭉 해버리시게 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가 나죠? 자, 이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끝에 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참조하는 테이블의 주소 범위가 밑으로 밀려났죠.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제대로 범위를 지정을 했지만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자동 채우기를 쭉 하다 보니까 주소가 아래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참조 범위가 엉뚱한 곳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참조하는 표 범위는 고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주소 표시 줄에서 평균을 구하는 부분 평균 점수 구했고, 그 다음에 점수를 찾는 부분 이 범위가 지금 여기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죠. 이게 밀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F4 눌러가지고 고정 주소로 바꿔주십니다. 입력이 되고 나면 자동 채우기.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었고요. 자, 다음 3번 풀어볼게요. 표 3에서 학과가 A14에서 A21인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 A14에서 A21 A14에서 A21 자, 여기 학과가 있죠. 자,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 경영학과들 있죠. 학생들의 평점을 평균 내라 그랬네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네요. 표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 D 에버리지 함수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자, 먼저 학과가 경영학과죠. 자, 학과 경영학과 두 개의 셀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 그런 다음에 조건란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조건을 먼저 만드세요. 자, 그런 다음에 평점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 셀 D24번에다가 셀 포인터 갖다 두시고, 자, 는 하신 다음에 D 에버리지 함수 입력하시고 마법사 창 띄우신 다음에 자, 마법사 창 뜨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먼저 표 범위 잡으셔야 되겠죠. 항목명이 항상 첫 번째 행이 되게끔 범위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할 열번호는 지금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보면 1, 2, 3, 4번 네 번째 열에 있죠. 자,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는 4. 자, 그 다음에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 범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자, 3.7366667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함수로 감쌀게요. 라운드 마법사 창 띄우시고, 마법사 창은 기본적으로 D 에버리지가 잡혀 있으니까 라운드 함수의 이름을 찍어서 라운드 함수로 바꾸신 다음에 자, 자릿수는 두 자리까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2를 써주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릿수는 2개. 확인 눌러주시면 3.74 완성됐죠. 자, 다음 4번 문제.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 B29에서 B35 B29에서 B35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회계 C29에서 C35 경영전략
D29에서 D35.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여기 세부 조건을 보니까 count if s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뭐를 써라가 아니라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 그러면 이 제시되어진 함수들 중에서 적정한 것을 골라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이 3개가 있죠.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전략.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여러 개를 만족하는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우리는 count if s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점수도 70 이상인지, 회계도 70 이상인지, 경영전략도 70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3개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인 개수를 세는 것은 count if s죠. s.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쓸 건지 결정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D37번 셀에다가 셀 포인터 갖다 두시고 는 count if s 고르시고 마법사 창 띄우시고, 자,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해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조건 범위 커뮤니케이션. 자, 여기에서 점수가 크거나 같냐? 70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조건 회계죠. 회계 범위 잡으시고 조건은 크거나 같냐? 70. 세 번째 경영전략 범위 잡으시고 아래 조건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면 여기 슬라이드 바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냐 70.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3 해가지고 나오죠. 3개. 자, 다음 5번 표 5에서 학과가 F29에서 F36 F29에서 F36까지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학과에서 앞에 세자 따고 그 다음에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네요. 자, 학과에서 세자 따고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H자 하나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죠. 자, 그 다음에 문자와 뒤에 연도를 붙여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앰퍼선드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함수로 일단 앞에 세자 추출하고 그 추출한 세자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바꿔서 뒤에다가 연도를 붙이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H29번 셀에다가 셀 포인트 갖다 놓으시고 는, 자, 먼저 앞에서 세자 한번 추출해 볼게요. 레프트 함수 앞에 학과명 찍으시고 마법사 창 띄워서 세자 추출하라 그랬죠. 3 왼쪽에서 3개. 자, 그랬더니 HEA 나오죠. 자, 그런데 앞에 첫 자만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예요. 그러면 프로퍼 함수를 사용해서 변형을 해줄게요. 자, 위에 수식 입력줄, 자, 레프트 함수 앞쪽에 커서 갖다 두시고 자, 프로퍼 함수 입력할게요. 프로퍼 함수는 문자열을 지정하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바꾸기 때문에 인수가 문자열 하나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바로 괄호 닫아 주시면 돼요.
자, 엔터 입력해 봤더니 자, 이제 앞에 첫 글자 대문자로 바뀌고 소문자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연도만 추출해서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앰퍼선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도를 붙여라 하고 이어 날짜 입력 엔터 쳐주시면 자, 코드가 만들어졌죠. 자동 채우기.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마무리했습니다.